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저는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카페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임동성입니다. 저는 광주 전남의 토지 매매와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 상가 매매 또 월세를 주 전담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전국적인 부동산 관련 소식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2019년 6월 13일입니다. 둔촌주공 허그 분양가 규제 폭탄 만나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다. 총 1만 2천 가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데 세거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양가 평당 2,500만 원 안팎이 돼서 조합원 기대와 한 1천만 원 차이가 난답니다. 주민들 후분양하자 주장도 제기되어져 있고요. 왜 그런지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인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일반 분양을 앞둔 서울시 재건축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아파트가 최근 허그가 발표한 분양가 규제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민들이 촉각에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허그가 휴일인 지난 현충일 예고 없이 기습 발표를 해 새 규제 때문에 분양가 예상을 밑돌아 주민들이 재건축 이익에 크게 감소할 것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교 단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허그 발표에 따르면 피교 단지는 직선거리 2km 인테 단지 중 입지 규모 브랜드 순위가 비슷한 단지 가운데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피교 단지를 정하는 우선순위는 분양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단지, 분양 후 1년이 넘은 단지, 10년 이내에 준공한 단지 등 순서로 내려가는데 반경 2km 이내에 이 조건을 만족한 단지는 없으면 1km씩 반경 늘리면서 같은 방식으로 비교 단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에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레미안 강동 팰리스 1.2km 거리에 있고요. 10년 이내 준공됐습니다. 이 편한 세상 강동 에코포레스트는 1.8km고 분양한 지 1년을 초과됐고요.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2.9km 거리는 2.9km고 10년 이내 준공됐는데 비교 단지 후보를 추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 단지 중 어느 단지를 비교 단지로 선정해도 허그가 기준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둔촌주공 조합원이 원하는 수준의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레미안 강동 팰리스 레미안이 명일역 솔베뉴가 비교 단지로 선정되면 10년 이내 준공 기준이 적용돼 최근 1년간 서울시 아파트 평균 분양가 2,569만 원 이하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됩니다. 비교 단지가 이 편한 세상 강동 에코포레스트로 정해지면 분양 1년 초과 기준이 적용되어 2017년 11월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 2,120만 원에 105%인 2,226만 원 이하로 분양가를 정해야 되고요. 둔촌주공 재건축 성면 사태, 환경 영향 평가 사태 등으로 사업이 8개월간 지연되면서 일반 분양 단가가 평당 3,300만 원이거나 3,500만 원의 수준이 돼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곳 재건축 하려고 하는 둔촌 재건축에서 후분양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등한 공시지가로 뿔난 주민들에서 서초구 개별 주택 가격 이의 신청이 작년에 95건에서 올해 1,004건으로 폭증되어져 있습니다. 2015년에 47건, 2016년에 54건, 2017년에 44건, 2018년에 95건, 2019년에 1,041건, 무려 한 10배 이상이 지금 폭증한 것 같아요. 서초구에서. 근데 서초구가 좀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또 법률가들이 많은 집단이라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서울시 목동 재건축에 임대를 더 지으려면 종상향 해주면 해줄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1단지에서 3단지 종상향 조건으로 시 공공지원 마감 임대 제시 주민들 긍정 반발 의견 엇갈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서민들은 표현이 좋아 서민이지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임대 아파트 규모를 이렇게 지으면 종상향, 이렇게 용적률을 주어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더 주겠다 뭐 이런 건데 이 재건축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이제 뭐 서로 셈법이 복잡해지겠죠. 야, 이거 임대 아파트를 주면 일반 분양문이 늘어나니까 더 이렇게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국민임대가 늘어나면 그 못 사는 사람 들어와서 우리 아파트가 엉망이 될 거야 해서 반대하신 분도 있고, 뭐 서로 이렇게 싸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대지도 자율주택 정비사업 허용 제목이 크게 달렸고요. 전체 면적수 50% 범위 내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 탄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축물 등이 없는 빈 땅인 나대지를 포함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경제신문에도 똑같은 날 나왔는데 한국경제신문에는 건물 없이도 자율주택 정비사업 허용, 그래서 국토부 특례법 12월 시행, 장기임대 지면 1인 사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뭐 소제목 달려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서초구 공유주택공시가 이의신청 10배 폭증, 그 다음에 1040건 접수해서 방배동이 최대다 이렇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뉴스로는 연 1%에서 2%대 전세대출 효과 월세 사라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 줄여 20제곱미터 오피스텔 월세 30만원, 전세로 바꾸면 10만원 줄어들고 2016년까지 월세 전성시대에서 서울 월세 54%에서 40% 감소하고 원룸 오피스텔 증가 영향, 전월세 전환율도 4.6%로 뚝 떨어졌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전월세 거래 아파트 월세 비중을 보시면 서울은 2017년에서 52%에서 월세 비중이죠. 전 월세 중에서 월세 비중 52%에서 48%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47%로 더 떨어졌습니다. 전국은 임대차 비율 중에서 월세 비중이 전월세 비중 중 월세 비중이 49%, 거의 50%네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47% 정도 떨어지고 2019년에 46%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전월세 비중 중에서 월세 비중이 48%에서 2017년 48%, 2018년 45%, 2019년 44% 이렇게 계속 한 1%씩 떨어지네요. 직장인 백모 씨는 올해 초 서울 용답동에서 전용면적 20제곱 오피스텔을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구했습니다. 매달 내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도 8에서 10만 원 가량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뭐 나와졌네요.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정부 집주인이 또 전세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전세 시대가 당분간 그것 때문에 뭐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져 있고,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죠. 근데 뭐 제가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그 다음에 월세로 사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뭐 제일 현명한가, 뭐 아니 또 그 차선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강의 형태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전세로 사는 것을 제일 안 좋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그 다음에 그 정부의 주요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뭐 어떻게 있냐면, 지금 상품은 연금리로 버팀목 전세자금이 2.3에서 2.9%짜리가 있고요.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버팀목 전세자금은 2.3에서 2.9%에 임차보증금 70%, 그 다음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은 1.2%에서 2.1%인데 임차보증금의 80%,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금리 1.2%에서 1억 원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주인이 전세를 선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전세가 더 좋다라는 거죠. 전세를 집주인이 좋아한다는 거죠. 임차인도 전세를 좋아하는데 집주인은 전세를 더 좋아해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한번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자
전 등록 세혜택 받자 신규 임대사업자 다시 늘어나 해서 5월에 17.9% 늘어 43만 6천 명 되어졌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2019년 2월에는 전국은 한 5,111명, 서울은 1,736명, 3월에는 5,474명, 3월에 2,008명, 4월에 5,393명 전국, 서울은 1,929명, 5월에는 전국은 6,358명, 그 다음에 서울은 2,351명. 계속 조금씩 증가해 가는 거죠. 예. 세 혜택이 있어서 여전히 신규 임대 사업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TX A노선 진짜 착공 앞으로도 3개월 더 걸릴 듯, 착공식 7개월 만에 절차 마무리, 토지보상 중위법을 거센 변수 이렇게 되어졌고요. 아무래도 정부는 그 3기 신도시 이렇게 한 다음에 2기 신도시 한다고 착공을 하는데 계속 좀 정부가 꼼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착공도 안 하는데 착공식만 하고, 남북한 철도도 봐보면 실제는 공사도 하지 않은데 그냥 남북한 철도 협약 착공식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올해 안이라도 빨리 착공을 좀, 실질적인 착공을, 착공식만 하는 착공 말고 실질적인 착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카페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전화 연락처는 010-727-4080이고요. 강주 전남에 있는 토지 매매와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상가 매매 임차인들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고 싶으면 구독을 신청해 주셔서 신청하시면 부동산 관련 강의 또는 부동산 토지 매물들이 연결되어져서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